아주 예리한 흉기로 가슴 부위 쪽에 한 10곳이 찔려 있는 상태. 그러면 이건 원한에 의한 살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방에 모여가지고 범행 계획을 또 점검을 합니다. 얘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뭐 이래. 이런 병신들이 그러면서 쫓아왔어. 그런데 여기서 엄청 무서운 짓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악녀입니다. 악녀.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사건 네. 272회입니다. 예, 이거 제목은 일단 가제로 네. 참 나쁜 아내라고 잡겠습니다. 참 나쁜 아내. 예, 참 나쁜 아내. 네. 이렇게 좀 잡고 가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염 교수님도 화날 수도 있어요. 분노 수치막 올리는 주시니까.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요. 네. 1980년 2월 15일이에요. 한참 전이네. 예, 80년 2월 15일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된 거죠. 시작된 네, 거. 네. 1980년 2월 15일 한겨울이가 요즘이네요. 딱 그 요때쯤이네. 아니구나. 지금 1월이구나. 지금 또 한참 추울 때죠. 겨울이죠. 예, 06시 30분. 그러니까 새벽이죠. 네. 부산 진구 네. 부암 이동의 한 야산으로 이제 늘 약수를 들어가던 60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약수요. 약수. 그러니까 야산에. 네. 그러니까 약수를 이제 들어갔던 그분이 약수를 떠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계곡 저편에 이거 저 풀숲에 이렇게 네, 있는데 네. 저 겨울에는 풀이 앙상하잖아 나무가. 그렇죠. 거의 없지 뭐. 그러니까 보여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근데 그 계곡 저편에 수상한 물체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니까 예. 그 밑에 약수터 길이에요. 밑에 아래쪽에 예. 그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그 물체는 본인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사람 같아. 사람 같아. 한겨울에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 뭐야. 이거 아무리 봐도 사람 같아. 근데 이제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약수 들어오신 분은 혹시 노숙자, 그렇지 산에 있어. 노숙자나 새벽에 약수를 들어온 사람이 실족을 해가지고 예. 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저 건너편 저 계곡 저 건너편에 네, 멀리 보이죠. 그게 아닐까? 이게 걱정이 됐어. 네.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한테. 갔구나. 약수 쓰던 그분이 60대 그 당시 70대 80년대 이제 60대면 아마 정년 퇴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다가갔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 맞아요. 문제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피가 막 많이 나는 그냥 온몸에 피투성이 상태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기겁한 거죠, 이 사람. 그렇게 탄에 굴러도 예, 피 많이 안 나잖아요. 그냥 기겁을 한 거야, 이 사람. 놀래가지고 우악 소리 난 거지. 예.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 좋은 마음을 갖고 간 겁니다. 예. 실족해가지고 혹시 약수 들어온 사람이 또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112에 부산진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3m까지 또 뛰어내려가시겠네. 핸드폰도 없을 텐데. 많이 멀지는 않은 이제 그렇죠. 밑에까지 뛰어내려가 아마 거의 날아갔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럴 거예요. 예. 부산진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감식을 실시를 합니다. 네. 자, 우선 시신을 보겠습니다. 시신. 시신은요 아주 예리한 흉기로 가슴 부위 쪽에 한 10곳이 찔려 있는 상태. 아이고 잔인. 누가 봐도 살인입니다. 네. 이게 살인 사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뭐 내려갈 때 잘 뭐 제대로 못 봤겠지만 경찰이 정밀하게 보니까 비탈길 그 주변에 혈흔이 낭자예요. 비탈길. 위에서부터 이게 굴러 떨어진 데까지 위쪽까지도 혈흔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찔려서 굴러오신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찔러가지고 집어던진 것 같은 예. 그런 그 혈흔이 보였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비탈길 위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한 10여 회 찌른 다음에 죽여서 그 쓰러진 사람을 비탈길로 굴린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이제 뭐 시신 상태에서 이제 사후 경과 시간을 이제 추정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경직,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온도, 네. 뭐 그 또 뭐 그런 걸로 보잖아요. 네. 그런 거 등등으로 이제 한 겨울인 거를 그 감안해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한 사망한 지는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된 걸로 추정돼요.
그러면 아주 자정 그 전날 자정 전후죠.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 전날 밤에 죽은 예, 거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니면 되네요. 12시 넘어서 그렇죠. 6시 30분경에 알겠네요. 이분이 봤으니까 예. 뭐 67시간 위로 역산하면 11시 12시 뭐 요 사이 네. 그죠? 네. 요렇게 이제 추정이 됐어요. 음. 그리고 당연히 뭐 시신이 저 있으니까 지문 채취했겠죠. 해야죠. 뭐 예. 지문 채취하니까 이 사람 인적사항이 바로 나오죠. 아. 이 사망한 이 사람은 최모 씨인데 네. 39살이에요. 그 당시에. 아. 남자 예. 39살 남성이에요. 직장은 부산에 있는 무슨 화학 공장의 공장장이에요. 그건 높은 문이네요. 그때 화학 공장장이면 그 공장에서 짱이죠 뭐. 잘 나갈 텐데. 공장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신원 파악이 됐어요. 난리 났겠죠. 이건 뭔 일이요? 자 그러면 이 피해자가 드러나면 피해자의 이제 동선을 파악을 해야지 범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전화를 이제 모르는 또 줄 알아야 주변인도 탐문을 해야 되고. 네. 먼저 이제 피해자 동선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네. 이 사람은 2월 15일 날 발견됐잖아요. 네, 네. 2월 14일 날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어요. 경찰들이. 네. 출근했습니다. 출근했고요. 출근했습니다. 예. 뭐 그 출근했을 때 이 직장 동료들한테 뭐 특별한 이 사람한테서 이상한 행동 같은 거 이상한 느낌 받은 거 없냐 네. 확인해 봤더니 뭐 전혀 평상시하고 다름없이 잘 근무했다는 거야 공장들. 뭐야? 이상한 점 없었다 네. 직원들이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은 월급 날이에요. 아, 기분 더 좋지. 그때 현금 월급 날인다. 왜 그러냐면 2월 15일 날 시신 발견되고 2월 14일 날 출근했잖아요. 네. 근데 2월 16일 날이 설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설날이니까 2월 14일 날이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출근이지. 예, 그러네요. 예. 그 2월 15일부터 연전에. 이제 뭐 그러니까 2월 16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매다가 플러스 상여금 얼마나 설날 그렇게. 보너스까지 해서 월급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좋은 날이죠 그날 2월 14일은. 교수님 또 현금으로 받았을 때잖아요. 그때는 현금입니다. 그 월급 우리 염 교수님 월급 현금으로 받아. 아, 저희는 계좌 이체돼 되고요. 아 계좌이체 세대지. 예.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 좀 할까? 예. 저는 이제 월급 받을 때요 노란 봉투에다가 네, 그 봤어요. 월급을 줘요. 내가 초봉 얘기했잖아요. 13만 2천 원. 예. 그거를 10,000원짜리 13장 넣고 2,000원 1,000원짜리 두 개를 넣으면 봉투가 너무 얇아요. 얇어. 그러면 이 봉투를 받을 때 기분이 참 별로예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 우리 때 직장에서 봉투를 좀 두껍게 해주려고 다 1,000원. 막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섞어갖고 토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격리계에서 기분 좋겠네. 저 동전까지 예. 동전까지 네, 딸그락딸그락하는 예. 동전까지 주면 그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열어보고 예. 다 꺼내서 세보고 이제 이런 맛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날 여기 딱 넣어놨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주는 건데 이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 그때는 불쌍해요. 그 직장인들이. 왜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내 대가가 내 품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돼요. 그렇죠. 가자마자 뭐 압수지. 가자마자 압수인가요? 강제 집행 당해야 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월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월급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월급 봉투에 그 세목이 있습니다. 월급 얼마, 보너스 얼마, 무슨 자금 얼마, 뭐 공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용돈 조금 뺏으려고 격리계에서 봉투를 1,000원이 가지고 삽니다. 노란 봉투를. 예. 그래서 옆에 동료한테 또 쓰라고 그래야 거기서 월급을 삥땅을 쳐요. 마누라. 또 다운해요. 다운시켜갖고 몇 푼 챙기고 마누라 갖다 주는데 그 마누라가 똑같은 동기 마누라한테 얘기 듣고 요거 장난쳤다고 그래갖고 이제 걸려서 혼나는 동료들도 있었고요. 참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세월. 그런데 그래도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들고 집에 갈 때 아빠의 권위는 있었어요. 네. 애들도 오늘은 아빠 월급 날이면 일찍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야지 끈값이라도 받으니까. 그래서 아빠로서의 권위가 그날 하루는 뭐가지 힘주는 날이었어요. 네. 또 마누라가 오늘은 빨리 와 세지 말고 월급 봉투 들고 세면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빨리 와 집에다가 소주하고 생태찌개 끓여 놓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마누라는 그 봉급 가지고 오라는 거야. 딴 데 세지 말고 네. 소주하고 생태 그 바글바글 끓여 놓고 삼겹살 먹자고. 예. 그러면 그건 뭡니까? 마누라가 그날만큼은 그래도 대접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폼 잡고 목에 힘주고 가서 이제 딱 하면 애들까지 모여서 옹기종기 아빠 월급 탄 날 아빠의 권위가 좀 사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놈의 갑자기 계좌이체로. 계좌이체로 가는 순간 아빠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어쩌죠. 그때부터는 애들도 돈 주는 사람이 엄마기 때문에
엄마한테 치중하고 아빠는 본 척도 안 하더라고. 우리 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날도 이 돌아가신 최 선생님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눈물날라 했겠죠. 꽤 많이 났을 거 예, 아니에요. 뭐 상영까지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최 씨가 이제 퇴근을 했대요. 그 퇴근을 한 게 이제 19시경에 이제 예. 18시경에 직무를 마치고 옷 갈아입고 이제 나와서 19시경에 공장을 나섰어요. 네네. 그때 동료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 동료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왜 같이 나왔냐면 이런 날은 꼭 공장장이니까 한잔 해요. 그쵸, 직원들도 마지막 한 잔 날이라서. 사줘야 되고. 연휴 전에. 회사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동료들하고 술 한잔 했어요.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대요. 그날. 네. 그러고 빨리 자리를 좀 떠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했대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네. 한 잔 더 해라. 왜 그 중간에 셀라 그래요. 공장장님 뭐 이랬겠지. 네. 그랬더니 오늘은 나 일찍 좀 집에 가야 돼. 가봐야 돼. 어. 그게 이제 그러면서 자리를 뜬 게 20시경이라는 거예요. 1시간 동료들하고 잠깐 놀아주고 술 한 잔 먹고 나 오늘은 평상시는 술 같이 오래 먹었대요. 네. 근데 무슨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날은 나 오늘 집에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빨리 파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네. 20시경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20시 이후에부터 시신이 발견된 시간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 길진 않네요. 길지 않아요. 그러네요. 아까 저 사망 시간도 67시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그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뭐야 이거. 자, 이제 수사 들어가서 보니까 온몸이 찔린 거로 봐서 참혹하게 살해됐잖아요. 10여 곳이 찔렸다면. 예. 그러면 이건 원한에 의한 살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네요.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네. 마구 찔렀다는 건. 가슴 쪽이 찔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네. 자, 탐문을 이제 해보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인들, 동료들 탐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근데 원한 살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워낙 좋답니다. 사람 좋구나. 평판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공장장도 되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 또 원한에 의한 살인도 아닌 것 같아. 게다가 이분 또 봤더니 집안도 일남 이녀의 가장이에요. 애 셋이고요. 뭐 성실한 가장입니다. 재직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평판이 좋은 사람.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요. 네. 그래 맞아요. 나이 39살에 공장장이에요. 그 재직 기간도 근데 오래됐다는 얘기는 아예 그 공장에서부터 바닥부터 시작해갖고 공장장까지 올라간 분이. 20살 때 들어와서.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성실하니까 가능해요. 그게.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한질 사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10군데 이상을 찌른 거 봐서는 이 원한이 있는 사람의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볼 하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원한 등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돼요. 뭐 알려지지 않은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는 한편 이제 주변인들하고 이제 우범자는 싹 데려다 조사해요. 예, 조사를 계속 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월급 날이었잖아요. 월급 날했잖아. 상여금까지. 예, 그럼 혹시 그 월급 봉투 들고 가다가 금품을 노린 강도에 의해서 이 범행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럼 돌아가신 데랑 집이랑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 발견 장소가 최 씨 집에서 불과 한 400m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혹시 강도 아닐까? 그렇게도 보인다. 강도가 유인해 갖고 야산고 뭐 약수터 가는 길이니까 네, 조금 예, 올라가서 예, 그냥 예. 유인해 가지고 거기서 죽였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담당 형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그래요. 왜? 강도가 돈만 뺏을 목적이라면 한 번만 찔러서 쓰러져도 가져가면 되는데 10번씩 찌를 이유는 없거든요. 제한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강도 소행도 뭐 염두에 둬야 돼. 하여튼 가능성 있는 건 다 배제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원한 쪽이 특히 중점을 두고 강도 살인 쪽에도 좀 중점을 두고 뭐 그래서 이제 또 수사 방향 여러 갈래를 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도 쪽의 어떤 수사 방향을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인근에 거주하는 유사수법 전과자는 전체 명단 다 줄여가지고 아이고. 형사들이 1대1 면담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수사 방향 정할 때 짜증나요 이게. 방향을 이제 과장이 강도 쪽으로도 반마 하는 순간 이제 짐덩어리가 이만큼 늘어나 형사들. 그게 장부식으로 가지고 했어요. 이때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그다음 장부지. 이렇게 책자식으로 이렇게 다 철해갖고 편철해가지고. 장부죠. 애 먹어요. 다
뽑아야 돼요. 각 경찰서로 공람 문서를 보내가지고 네. 인접 경찰서에서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강도 범행 전과자 출소자 명단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내줘요. 아. 팩스 있잖아, 팩스. 네. 팩스로 주고받아가지고 그래서 명단 뽑아가지고 형사들이 쭉쭉 줄 쳐가지고 김 형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 들고 나가서 1대1 면담해. 네네. 그러니까 알리바이까지 다 깨고 와야 돼.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도 쪽으로도 갈래를 딱 타는 순간 형사들 일거리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럼 형사들은 1대1 면담해가지고 눈빛 살펴보고 표정 살펴보고 그다음에 너 그때 어디 있었어 알리바이 다 깨고 와서 이상업 얘는 이상업 꽂고 이제 수사보고 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각도로 이제 염두에 두고 탐문 수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커졌죠. 너무 커졌네. 예.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담당 형사는 원한이라고 원한을 계속 보셨고. 생각했고 평판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럼요. 조사한 것만 평판 좋지 저 사람한테 감정이 있는 누군가는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찔렀다는 거니까 사람 죽으라고 찔른 건데 마구 네. 그렇게 봤다 그래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경찰이 또 보는 거 있죠 한 갈래가 가족 간에 이제 불화 또 봐야 돼요. 그렇죠. 예. 항상 뭐 그건 보잖아요. 네. 봤더니 이제 이건 당연히 진행하는 그 어떤 수사예요. 가족 간의 갈등, 가정 불화 같은 거 이거는 뭐 경찰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가족 늘 말씀드리지만 가족의 어떤 조사를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조심해야죠. 돼요. 유족인데. 비밀 유지하면서 예. 탐문해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 물어보는 것도 그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예, 유족이- 자칫 잘못하면 남편 또는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가족 즉 말하면 유족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했다고 나중에 비난받아요. 이건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네. 또 그 탐문할 때 이제 저쪽 가족에 대해서 이 가족을 이제 밖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이 의심 가서 아버지가 죽어 있는 아들을 조사하는데 아들 친구한테 가고 네 친구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너한테 물어본 안 거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 말이 실수하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거든요. 그건 작살 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 가족 관계 요쪽 테두리를 조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사이가 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 누구나. 예. 어? 지금은 사이 안 좋은 사람. 아니면 이웃인데 뭐 무슨 일 때문에 그 뭐 애들 싸움에 뭐 어른 싸움 돼 갖고 죄면하고 사는 그런 네. 이웃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네. 그런 사람한테 접근해 가지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거 찾는 게 또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수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 저 동료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평판이 이 사망한 분은 좋았잖아. 네. 근데 이 아내 있잖아 아내 네, 부인. 이 집사람 부인 최 씨 이 사람도 같은 채씨. 이 사람은 평판이 아주 더러워요. 조사를 해봤더니 왜 안 좋으냐면 네. 그 여자가 춤바람이 났다. 춤바람이. 춤바람이 났다. 그냥 여자가 말이야 바깥으로 나돌면서 살림은 안 하고 그냥 춤바람 나고 집 다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여자야. 아이고. 그 춤바람 났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남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야. 네, 그렇게 볼 수. 복잡하다. 네. 그래서 사망한 이 공장장 이 최 씨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 부부간에. 요게 나와요. 사람은 좋은데 이제 네, 가정사가 그러니까 복잡했네요. 집에 마누라하고 관계는 아주 정말 안 좋다는 어떻게 이 내용들이 이웃이나 주변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 즉 말하자면 이 저 아내 같은 경우는 문란한 어떤 사생활 때문에 네. 부부간의 갈등이 엄청 많았다. 이게 용의자로 부상되는 순간이에요. 이 진술을 듣는 순간. 되네요, 교수님. 이 아내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남자 관계 복잡하면 내연남이나 뭐 이런 놈들 시켜갖고 무슨 짓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개입 안 돼도 내연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용의자로 딱 부상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가족이잖아. 네. 특히나 남편을 잃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젊은 미망인이에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는 거는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거죠. 네네. 더더군다나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죽음을 통곡하다가 이 최 씨가 실신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너무 안타까움을 줬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부인이래요. 그런데 그 진술을 해주는 또 이웃에서는 빈정거리면서 이런 말도 한 사람이 있는 거를 형사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빈정거리면서. 빈정거리면서 실신 웃기지 않아요? 네. 그 여자 실신할 여자 아닌데 남편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댕기고 춤바람 나고 난리치던 자가 남편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잘 됐지 뭘 통곡을 하면서 실신까지 해? 이런 빈정거리는 얘기도 주변에서 꽤 많이 있었고 그 말을 형사들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가족 조사 아내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는 거는 아주 은밀히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사에서 굉장한 제약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터놓고 수사 못하는 예, 게. 예.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때 시작하는 건 내사착수입니다. 내사로 들어가는 거네요. 내사착수. 그리고 조용히 한 거예요. 예, 아주 조심스럽게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본 게 두 사람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예, 예, 예. 그랬더니 아주 급격히 나빠진 시기는 뭐 몇 년 안 됐어요. 수년 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그러면 그 나빠진 이유는 뭐냐? 나빠진 이유가 그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춥바람이라고. 춤바람이지만 네. 이제 그거 찾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도 이제 또 위에까지 파보는 경우 그렇죠. 그건 당연히 봐야 돼요. 그거부터 봐야죠. 확인을 했더니 네. 공장에서 만난 사이야. 공장 내에서 예, 그 당시에 남편 최 씨는 반장, 반장님이고. 작업 반장, 예, 예. 마누라는 그 당시 공무원. 부인은 공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내 같은- 커플이네. 사내 커플입니다. 예. 그렇게 만나가지고 1960년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빨리 하셨네. 예. 결혼을 해가지고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초반에는 금술이 엄청 좋은 가족 예. 부부였어요. 그럴 수밖에 사내 커플에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 이 최 씨가 사교춤 이 춤바람이 나면서부터 부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요 시대 때는 이 캬바레 가가지고 춤추기 시작하면 게임 끝났다고 그랬어. 네, 그렇게 얘기하죠. 마누라 끝났다고 그랬거든. 내 마누라 이미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거 딱 맞는 얘기예요. 춤바람 이때부터 춤바람이 나고 사교춤 이 춤바람이 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됐고 예. 원래 이 저 아내 최 씨도 흥미로 취미로 사교춤을 배웠대요. 그래 아예 그 입문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그 당시에는. 근데 거기 배우다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려 가지고 네. 이제 수시로 캬바레를 출입하기 시작했고 캬바레를 집안 소리 하면서 간만에 본다. 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지가 혼자서 비밀 댄스홀도 잘했대 이 여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몰입한 거지. 춤 선생님까지 했다는 얘기네. 그렇다는 예, 얘기죠. 그죠. 몰빵해버린 거지 이 여자가. 예. 그럼 뭐 춤바람 이게 탈선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탈선으로 이어졌어요. 춤바람 이꼴 탈선은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건전하게 춤추는 사람도 많습니다. 1970년대 말이에요. 네. 결혼을 60년대 중반에 했잖아요. 네, 예. 70년대 말이니까 약 10년 가까이 되겠네. 좀 넘었겠네. 캬바레에서 알게 된 김 씨가 있어서 37살 먹은 남자. 37살. 이 사람하고 바람이 나요. 그 당시 김 씨 37살 먹은 남자는 네. 행상을 하는 사람인데 또 행상하는 사람이 춤은 잘 췄나 봐. 어. 그 사람하고 이 아내가 바람이 나버려요. 70년대 말에. 예. 이 남자하고 이 최 씨 아내는 한 10개월간 불륜을 지속하다가 네. 파탄이 나요. 그때까지는 이 남편 최 씨는 몰라요. 불륜이 파탄이 난 거죠? 불륜 지들끼리 한 10개월 만나다가 왜 이것들이 파탄이 나냐면 요 행상하는 놈이 이 여자한테 부인한테. 아내한테 사업 자금으로 200만 원. 그때 또 2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그때도 200만 원을 이 새끼가 딱 빌리더니 춤바람 난 여자한테 이제 그 계속 얘기구나. 사귀면서 200만 원 빌리더니 돈 빌려주니까 안 갖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새끼가. 행상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열딱 지나니까 경찰에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 그놈을. 그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이 남편 최 씨가 내 마누라가 춤바람 나왔고 춤바람 상대되는 새끼한테 200만 원 빌려줬다가 떼어서 고소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편. 즉 말하면 그 불륜남한테 200만 원 사업자금 빌려주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남편 최 씨가 내 마누라 바람난 걸 아는 거예요.
그 통보 오니까 뭐 연락이 전화로 그렇게 된 오니까. 겁니다. 예. 아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부관계는 이제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열받았을 거예요. 이 남편 최 씨. 일만 했는데. 평생 일만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내가 이건 용의자 중에서 어. 내사 이제 은밀히 한 내용이잖아 지금. 예. 이건 아내가 거의 저 용의자야 이거. 이렇게 본 거예요. 정황상 아내가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고민한 건 이거야. 여자의 몸으로 과연 이런 범행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쉽진 않죠. 공격을 10번씩 칼로 찌르고 예. 이거는 혹시 다른 내연남을 동원해서 사살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 술도 많이 안 드시는 상태인데 그날.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보험이죠. 보험 까보죠. 아, 예. 남편 없어지면 보험 얼마 타는지 이제 그거 많잖아요. 보험 관계부터 조사를 합니다. 이건 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경찰은 제1번으로 보험부터 까요. 80년대도 그 보험 당연히 그렇죠. 보험부터 이제 깝니다. 그럼 뭐 보험 가입된 게 있었어요? 했습니다. 아, 봤더니 있었어요? 79년 11월 응. 그다음에 한 달 뒤에 79년 12월 응. 한 달 사이에 남편 최 씨 명의로 종신보험하고 재해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면 네. 5천만 원을 수령하는. 야, 그때 그때 5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야, 엄청 큰 돈인데. 요 보험도 아내가 들었어요. 경찰이 이건 의심을 넘어서는 어떤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때 5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아내가 예. 이 79년 11월하고 79년 12월은 이 부부간의 어떤 그 이 바람난 것 때문에 예. 악화가 관계가 악화돼 갖고 각방 쓰던 시절이에요. 아, 각방 썼다. 79년 11월 12월은 가정불화가 극심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방을 썼다는 거 자녀들로부터 진술 받았어요. 아, 어린 자녀들이 얘기했구나. 다 얘기했어요. 그때 엄마 아빠 그 문제 때문에 79년 11월 12월은 보험 들던 시기잖아요. 예. 그 시기에는 엄마 아빠 각방 쓰던 시기라는 그럼 각방 쓰는 사람들이 보험 그 안 남편이 들어주지. 보험 들을 아이고, 이유가 아이고. 뭐가 있어. 알아죠. 이건 아내가 들은 거예요. 예, 아내가 들은 거네. 그런 남편이 그런 보험 들을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네. 그 남편이 누구 좋으라고 보험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아내 최 씨가 들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이 추궁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때부터 이제 아내 최 씨를 확실한 보험 목적의 살인 사건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보험 쪽으로 보신 거네. 네, 사람들은. 보험 타려고 그러면 아내가 누군가를 동원해서 했을 개연성도 있고. 그치, 여자가 단독으로 하게 예, 되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예. 주변의 모든 인물 아내를 상대로 이제 아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려웠을 건데요. 추움 선생님 정도면 진짜 남자 되게 많았을 텐데.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는 다 알아봐, 다 까봐야 될 거 아니야. 껍질을 까버려야 돼, 아예. 예. 까봤더니 이 여자가 연하의 서모식갱이라는 27살 먹은 놈하고 내연남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 어린애를 또. 그 즈음에 또 27살짜리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이게 참. 서가야, 서가. 예, 예. 이 주변 진술에 의하면 이 아내 최 씨하고 서땡땡이가 수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상하게 남편 사망한 그 이후에 서가가 행방이 묘연하대. 애 내연남이요. 어린 내연남이. 그러니까 경찰은 이게 시나리오 맞아 들어가잖아. 이상하게 맞네. 이건 청부살인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지 경찰. 예. 이건 청부다. 걔들 동원해가지고 아내가 죽인 거다. 보험 달목적으로.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쫙 수집해온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그 여자. 부인을요. 소환해 갖고. 그러고 하면서 이제 이거 저거 들이대면서 네 내연남이 사건 이후에 사라졌어. 예, 어디 예. 갔어?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상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네. 보험 가입자가 아내였다는 걸 추후에 확실히 했고 예. 자녀들로부터도 또 얘기 듣고 예. 그래서 사실 확인 등 범행 동기 부분을 보강하고 이제 회유도 하고 압박하면서 아내를 쪼는 거지 이제. 다 아는 척 그렇게 쪼는 거죠. 다 조립해 갖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이 옆에서 범죄 현장에서 증거 다 나왔어. 그냥 걱정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예.
그 괜히 하는 얘기 있잖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이렇게 조사하는데 네. 형사들끼리 저기서 다 들리라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막 것처럼 큰 소리하고 하면서 막, 예. 야야야 걱정 마. 증거 다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다 듣는다고. 음. 얼마나 귀가 민감한데 피의자들이 그렇죠. 형사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에 예, 대해서 예. 그때 이제 옆에서 싹 흘리는 거지. 저쪽 구석에서 야야야 현장에서 저 여자 증거 다 나왔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계속 진술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네. 압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 하는 얘기가 넘겨짚었어 형사가. 뭘 넘겨줄 거예요? 당신 내연남 서땡땡이 어린애. 꼭 행방 확인됐어. 예. 곧 지금 아마 잡아올 거야 바로. 아닌데요. 응. 아직 잡은 것도 아닌데. 아닌데 야. 그런 식으로 조진 거예요. 앉혀놓고. 그러면 지금 그 서땡땡이 지금 곧 저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중이야. 범인이면 무너지겠네 이 정도면. 이 여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서땡땡이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경찰은 확신은 못했지만 네. 이제 정황상 경찰이 그린 그림에는 맞아 그게.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여자한테. 증거 다 나왔고 저쪽에서는 뭐 현장에서 저 여자 뭐 증거 나왔고 막 이런 식으로 귓속말하지. 그냥 다이렉트로 되고 당신 내었단 말이야. 그 새끼 그 새끼 지금 잡아갖고 오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진 거예요. 이 여자가 예. 그 서땡땡이 잡아가지고 온다는 말 딱 듣자마자 고개 푹 숙였다는 거야. 그럼 교수님 제가 볼 때는 그 탐문하다가 저 부인이 범인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긴 있었나? 있어요. 그런 거죠. 있었죠. 저 여자가 범인이었다고는 얘기 안 해도 네. 저 여자가 연관됐을 개연성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네. 저 여자만이 알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악행을 많이. 마누라가 알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그냥 그 탐문하러 가면 힘들어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누라가 알 거예요. 넘일같이 이렇게. 아유 그 마누라 알아요.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 그런 경우 많이 당해봤거든. 그런 수사 많이 해봤거든. 그럼 여기 형사님도 캐치 잘하신 거예요? 캐치 당한 거지. 근데 이제 제일 셌던 거는 그거였어. 막 증거. 네. 그 현장 증거 갖다 막 들이대고, 들이대고. 제일 마지막 판에 하는 게 지금 서가 그놈 잡아올 당신 거다. 내연남 지금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중이야. 그러니까 고개 팔을 숙였다는 거야. 고개 팍 숙이고 범행을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땡땡이도 공범인 거를 자백하면서 동시에 한 놈 더 있다는 것까지 자백했어요. 또 있어요? 서땡땡이의 친구 박모라는 놈이 있어요. 아이고. 그 25살 먹은 놈. 그러니까 걔는 서땡땡이가 27이고 얘 25인데 아마 만 나이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둘이 친구래 친구. 친구가. 박땡땡이 요 놈도. 그러니까 여자가 다 얘기한 거예요. 내 내연남 서가하고 그 서가의 친구 박가하고 둘이 죽인 거다.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예,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1980년 2월 19일 날 네. 3명 이제 모두 검거함. 그래서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좀 부인이 내연남하고 내연남 친구한테 사주해갖고 지금 이게 벌어진 거네요. 이제 조금 이따 개요를 다 설명하겠지만 80년 2월 19일 날 3명을 모두 검거해서 구속합니다. 네. 아내는 35살 최점순이 이제 이름 얘기해도 돼. 이제 지금 얘기할게요. 네. 최점순. 그다음에 이 내연남 새끼 이놈은 서경모. 27살. 네.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이제 그 구 홍교동에 홍교동. 네. 그다음에 그 서땡땡이 서경모의 친구 이름은 박양수. 25살. 네. 얘는 전남 완도 신지면 신리 302번지. 네. 요새 3명 다 잡아가지고 범행 다 자백했어. 다 잡혀왔네. 일방통행 됐네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 잘했다. 수사 잘했죠, 그렇죠? 네, 잘했어요. 딱딱 그냥 딱 네. 맞네. 자, 그러면 이제 전모를 봐요, 전모. 예. 이 전모를 보면 기가 차고 진짜 코가 찹니다. 자, 이 여자 말이에요. 네. 최점순이 네. 자신의 불륜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를 못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자는. 아이고 어떻게? 그때 행상하고 바람 피우고 네. 소송 걸을 때 걸렸잖아 남편한테. 네. 그래도 남편이 용서했으니까 한 집에 살았을 거 아니야. 네. 거기서 멈췄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캬바레 출입하는 거야. 계속 갖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사실상 완전 파탄. 그러겠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파탄 나니까 보험 들어놓고 남편 죽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여자가. 막 가는구만 그냥. 막 가는 거지 진짜. 네, 진짜 막 가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79년 11월 10일 날 2천만 원짜리 하나 들고 네. 79년 12월 9일 날 3천만 원짜리 들어요. 사망시 수령하는 거 5천만 원이죠. 예. 그리고 남편 몰래 가입한 다음에 한 두세 달 보험료를 가입한 겁니다. 저 납입한 겁니다. 납입해야지. 예. 예.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이미 보험을 드는 순간부터 남편 살해 의지는 생긴 거예요. 그렇죠. 완벽한 계획 범죄인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자신이 직접 살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연남 서땡땡이가 서경모를 끌어들인 겁니다. 네. 서경모를 끌어들인 거예요. 서경모는 이 여자한테 춤 선생 겸 내연남이에요. 아. 춤을 더럽게 잘 춘대 이 새끼가. 춤 선생이. 예. 제비네. 그러니까 약 3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제비죠, 제비. 제비네. 그래 옛날 우리말로 저희 하면 표현은 옛날 어떻게. 말로 하면 제비지 제비. 예. 돈 뜯어먹는 춤. 이 새끼가 그런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연 관계 유지하다가 사이 나빠지니까 또 추적 들어오고 뭐 할까봐 이제 네. 좀 하고 이 네. 새끼는 또 전라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네. 이제 뭐 내연 관계 유지하고 춤 한번 추고 오늘 한번 해 그러면 와서 춤추고 성관계하고 내려가고 이런 식이었나 봐. 네. 그래서 여자가 편지 써요. 1979년 12월 경에 그 보험 12월 9일 날 들었잖아요. 네. 12월 경에 이제 서경모한테 편지 보내요. 12월 31일 날 부산으로 와. 이제 부산 오라고 그래요. 12월 31일 날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79년 12월 31일 날 멀리서 왔네. 부산에서 만나갖고 얘기해요. 내가 보험 들어놨는데 네. 우리 남편 죽이자. 5천만 원. 남편 죽이자. 네. 그거 5천 나와. 네. 5천 얘기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이 여자가 약어 가지고 하여튼 보험 예. 좀 나와 하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네가 남편을 좀 죽이고 강도당해서 죽은 걸로 좀 위장 좀 해줘. 위장해달라. 그럼 너 300만 원 줄게. 엄청 큰 그때는 300만 원 큰 돈이에요. 돈이에요. 예.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 서경모한테 여자가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서경모가 오케이. 좋아. 그러면 뭐 남편도 죽어버리면 뭐 맘 놓고 저거 하니까 그러면서 지 친구 박양수를 끌어들인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렵다고. 예. 이때 실행할 날짜는 80년 2월 3일로 잡았어요. 2월 3일로요. 2월. 네, 그날이 디데이예요. 예. 2월 3일이에요. 예. 그래서 2월 1일 날, 2월 2일 날 이제 범행 하루 전날 이제 만나요. 각각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월 하루 전날 이제 만나가지고 서경모하고 만나서 이제 여관에서 자고 범행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참 못됐다. 무서워요. 못됐다. 이날 이제 이 최점순이는 서경모한테 이제 범행 끝나고 나서 도주 비용으로 쓰라고 그러면서 현금 20만 원 줘요. 오토바이도 사줘요. 범행 하루 전날 디데이 2월 3일 날 이전에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당일날 이 서경모는 친구 박양수하고 이제 범행에 사용할 흉기 2개를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케이 이제 최 씨가 연락하면 그렇게 할 판이야. 네. 유인만 해놓으면 죽이려고. 네. 근데 이제 그때 계획은 뭐였냐면 이 최점순이가 남편을 유인을 해가지고 집 근처 초등학교 앞으로 노상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면 그때 이제 살해하는 거야. 노상에서 그때 이제 살해하는 거야. 예. 그런 건데 이 손발이 안 맞아갖고 그거는 무산이 됐어요. 첫 번째 계획은 다시 2차 계획을 수립합니다. 무섭다. 디데이를 이제 특정하는데 이건 최점순이가 특정을 해요. 예. 그날이 언제였냐면 남편의 월급 날입니다. 2월 14일. 2월 3일 안 되니까 2월 14일로 가자. 네. 2월 3일 한번 실패를 한 겁니다. 아마 많이... 오토바이로 깔아서 죽이든지 그렇죠. 차로 깔아서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2월 3일 거는 캔슬. 그러니까 최점순이가 야 이게 뭐야 다시 해. 2월 14일 날 이제 해. 그날이 이제 월급날 이왕이면 월급날로 정했어. 왜 월급이라도 받아서 가져오면 그거라도 또 땡기려고. 아니 진짜 나쁜 여자예요 이게. 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이 여자가 노린 건 뭐냐면 월급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가 좋잖아. 시나리오가 딱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서경모 박양수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날 오전에 다방에 모여가지고 범행 계획을 또 점검을 합니다. 얘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뭐 이래.
무슨 작전 군사 작전 하기 전에 하듯이. 그러네요. 예. 이거 무서운 것들이 이거. 예. 자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네. 2월 14일 17시경에 17시경에 이제 아직 남편이 직장에 있을 그렇죠. 때죠. 6시 넘었대요. 그때 최점순이가 남편 직장으로 전화해요. 뭐라고요? 그 사이 아주 안 좋게 지내는 사이잖아 부부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직장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 8시에 네. 퇴근하고 8시에 서면 노타리 옆에 있는 지하다방이 있어요. 예. 서면 노타리 옆에 있는 지하다방에서 만나자. 오랜만에 내가 당신하고 저녁 식사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 전화를 해요. 근데 아마 이 남편 최 씨는 그래도 아내에 대한 미련이 있었나 봐. 그럴 애 것 엄마니까. 같아요. 예, 엄마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 동료들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있었대. 그리고 술도 안 먹고 나갔잖아. 네, 와이프랑 동료들하고. 술 한잔 하려고 밥 먹고 하려고 들떠 있었다는 거야. 오래간만에. 그래서 만났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료들하고 나가서 1시간 저녁 8시에 만나자고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만나려면 2시간 비잖아. 비죠. 그게 애매하니까 동료들 술 먹는데 따라가고 1시간 정도 술 먹는 거야. 그 시간 맞추려고. 시간 맞추려고.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그 7시경 좀 넘어서 마누라 만나러 서면 노타리 옆 지하다방으로 간 거예요.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가야 되니까. 그런 거지. 가서 만났고 실제로. 예. 만나서 그 약속장도 부근에 있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건 경주 식당이에요. 네, 네. 내가 너무 상호 다 얘기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와가지고 뭐 경주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돼지불고기 먹었단 말이에요. 돼지불고기를 먹으면서 의도적으로 남편한테 알랑거리면서 술을 막 계속 줬어. 점순이가. 그 어느 정도 취했어요 남편이. 아저씨 기분도 너무 좋아. 이제 죽일 사람이니까 얼마나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점도 많고 뭐 하면서 얼마나 알랑대고 네, 예, 그것도 예, 이쁘게 하고 나왔겠어요. 일부러 예. 더 치장도 하고 남편 저거 하려고. 예. 그래서 남편 아내에 대한 미련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이 사람이잖아. 네. 나 같으면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안 살 것 같아. 네. 알았다면 모르는 게 약이지 모든 게. 자 이제 그런 거야. 그 이제 술이 떡이 돼갖고 이제 돼지불고기 먹고 나왔어. 딱 나왔는데 또 나오자마자 이 최점순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 목욕 좀 하고 가자. 정말하면 모텔 가자는 거야. 네. 그 성관계 하자는 얘기잖아. 네. 그 얘기는 네. 오래간에 부부관계 좀 하자 이 소리잖아. 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이 사람. 네. 응? 잠깐 쉬었다 가자. 목욕 좀 하고 가자.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여관 뉴서울여관이라고 있대요. 뉴서울여관으로 갑니다. 자 거기 들어가서 격렬하게 성관계했어요. 네. 남편 잠시 잠들었어요. 예. 그때 주머니에서 월급 봉투 어. 챙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공장장이 받은 월급이 26만 원입니다. 이것도 큰 돈이네. 그 돈을 챙겼습니다. 근데 그쯤에 이제 챙기고 조금 흔들어 깨웠어 남편. 보니까 이제 또 깨. 네. 그러니까 이거 흔들어 깨워서 깨워야 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을 깨워서 저 계속 의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야 되기 끌고 때문에. 가야 되니까 둘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여관으로 하려면 여관으로 침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면 들키니까 네. 깨우니까 남편이 일어났어. 아직은 됐다. 응. 내가 이제 끌고만 가면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고 여보 한 잔 더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오케이. 그 술 사올게. 그리고 나왔어. 남편 놔두고 또 먹어요. 남편 깨우고 네. 술 사러 나와가지고 네. 그 다방 앞에서부터 줄줄줄 따라왔어. 네. 그 서경모하고 박영수가. 예. 그 새끼들 여관 앞에 대기 중인 거야.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걔들한테 야 일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 그 알려줘. 자 내가 데리고 나갈 거야. 네, 한 잔 더 먹여서 데리고 나간다. 데리고 나가면 유인한 장소에서 죽여. 네. 이렇게 된 거야. 알려주고 저 여관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맥주 3병하고 소주 2병을 또 사. 엄청 많이 먹네 술. 그걸 사가지고 가서 같이 마셔. 또 같이 여관에 먹어요. 들어가서.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남편은 완전히 술이 이제 만취지. 완전 만취 상태죠. 이제 이거. 이제 다 밤 10시가 됐어. 예. 10시 반 정도가 10시 됐어. 반. 남편한테 여보 이제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여기서 자면 안 되잖아. 네. 데리고 나왔어. 네. 비틀비틀 따라오는데 부축하는 거지. 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더 먹여야 되겠어 술을. 옆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보여. 네. 여보 한 잔 더 하자. 네.
따라 들어갔어 또. 술 또 먹였어. 거의 완전 저기 거의 이제 인사불성인데. 의식 인사불성된 거야. 예예예. 왜? 점순이가 부축을 해. 예. 부축을 해가지고 슬슬 데리고 간 게 예. 부산시 부암 삼동 삼통 2반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예, 예. 산으로 유인해요. 예. 산길로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약수터 가는 길이란 얘기죠. 예. 예. 한참 가다가 비틀비틀 그냥 눈 감고 따라가던 남편이 눈 떠보더니 여보 왜 자꾸 숲으로 가 이게 여기 집으로 안 가고 이 길로 가? 예. 이게 왜 일로 왔어? 예. 물어봤어. 예. 그랬더니 이때 점순이가 뭐라 그러냐면 예. 아 나도 술 챘나 봐. 왜 일로 왔지? 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먼저 걸어가요 앞으로. 예. 그 남편이 비틀거리면서 아이 왜 그래 이러고 따라가는데 그때 두 놈이 나타난 거야. 아, 그때 서경모하고 박영수가. 아. 자 딱 나타나서 칼 들고 그 앞에 딱 섰어. 예. 빨리 찔러야 되는데 안 찔르고 이것들이 초초파리들이라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최 점순이가 예. 저 앞에 있다가 뭐해 해 이거 신호막 보내. 빨리 공격하라고. 그런 데서 사람 찌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네, 맞아요. 계속 점순이는 찌르라고 그러는데 두 놈이 칼 들고 서가지고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병신들이 그러면서 쫓아왔어. 점순이가.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흉기 들고 있는 경모 있잖아. 서경모가 가슴에 대고 칼 뾰족한 거 들고 있었거든. 네. 그 손을 잡아 확 찔러버릴 거야. 아. 점순이가. 잡고서 손을 잡고 이렇게. 뭐야 이 병신들하고 확 찔러버린 거예요. 그 팍 찌르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점순이가 찍은 거예요. 그렇죠. 예. 찌른 거예요 이거. 손만 밀린 거지. 칼 맞고 콱 꽂고라요. 남편이 예, 비틀 술 만취된 상태에서. 예. 그때서 이제 이 저 서경모하고 박양수도 제정신 이제 어차피 찌른 거야. 예, 어차피 그러니까 마구 찔러버린 거야. 그래서 살해를 한 겁니다.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내가 그래서 참 나쁜 아내라고 썼잖아요. 진짜 못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은 놀래갖고 이제 칼 흉기 그 자리에 버리고 내뛰었어요. 아, 뛰고요. 두 마리는 예. 내뛰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점순이가 엄청 무서운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흉기를 주어요. 예. 그래갖고 남편을 여러 번 더 찌릅니다. 확인 사살까지. 확인 사살합니다. 그 다음에 비탈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밑으로 굴려버릴 겁니다. 이런 정말 우라침 일죠. 아, 심하다. 이 범행이 끝난 다음에 서경모하고 박양수는 그 다음날 새벽에 미리 예매해둔 고속버스 네. 타고 지방으로 잠적한 겁니다. 아. 그리고 얘들 검거는 2월 18일 날 예. 완도에 숨어 있다가 다 검거된 거예요. 멀리도 놈들은. 갔네. 예. 그 근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사실상 이 부인이 다 주도했네요. 어떻게 보면요 최점순이가 어린애 들어온. 짚고 있는 손을 잡아갖고 찔러서 예. 스타트를 끊었고 네. 찔러 놓으니까 양수하고 경모는 이제 서경모는 벌어졌으니까. 같이 찌른 거고 예. 찌르고 버리고 도망가니까 한 번 더 그 주워갖고 남편 확인 사살해서 비탈에 굴리고 이런 이게 인간입니까 이거? 이거 재판 들어갔어요. 이게 전모예요. 제가 불러드린 게. 이제 기가 차죠. 기가 차네 진짜. 1심에서 이 최점순이는 사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경모하고 박양수는 무기징역 받았어요. 네. 이게 1심이에요. 어. 나는 이거 다 사형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아요. 2심에서는 여전히 이 최점순이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저 서경모 박양수는 각 15년으로 줄었습니다. 무기에서. 네요.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어떤 면에서 죽인 건 최점순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감형이 돼서 15년 아마 살고 나갔을 겁니다. 이것들은 이미. 그렇죠. 야, 우리 방송 들을지도 몰라요. 진짜 반성하고 살아야 돼요. 네.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났고요. 그 당시에 증거물 2개 칼 다 경찰이 압수했고요. 네. 그 다음에 월급도 최점순이가 갖고 나갔잖아요. 26만 원. 쓰다 남은 22만 6천 원 압수를 했고요. 월급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증서 2매. 네. 요것도 압수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서경문은 어차피 잡힐 놈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새끼 네. 범행하면서 네. 그 당시에 지가 차고 있던 오리엔트 시계 손목 시계를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 촛발이다 보니까 춤이나 출 줄 알지 네. 사람 죽여본 적이 없어갖고 개들 떨면서 범행한 거야. 그 과정에 지 손목 시계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다. 오리엔트 손목 시계 옛날에 유명하죠. 오리엔트 나도 잡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볼 때 어차피 서경문은 잡혔을 것 같아. 언젠가는. 예, 그러네요. 그것도 압수가 됐어요. 예. 이 범행 계획을 세운 거는 이 최점순이 단독입니다. 그렇죠. 지가 다 생각해내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최점순이의 여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 뭐예요? 계획을 조사하다 보니까 네. 원래 최점순이가 남편을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더 무섭다 이게. 연탄가스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더 무섭다. 그 살고 있는 집이 지난 8년 동안 가스가 새본 적이 없대요. 어. 그런데 연탄가스로 저 죽인다는 거 이거는 위에다 피워놓을 수밖에 없잖아.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서 그건 포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최점순이가. 네. 결국 내연남들 불러가지고 강도살인으로 위장해서 남편을 살해하기로 이제 이렇게 작정한 거야. 월급 돌아가려고 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최점순이가 이제 범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세상의 악녀입니다. 악녀. 그러면 교수님 그 최점수는 사형이 그때는 집행되는 시절이잖아요. 집행되는 시절인데 집행됐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도저히 할 길이 없더라고요. 아. 만약에 집행이 안 됐다면 지금 저 감형이 돼가지고 무기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저는 집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보여요. 개연성이 이건 너무 큰 것 범행이 악질적이라 큰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이거 남편 청부살해 사건입니다. 이게. 지가 죽인 거지 말이 청부지. 근데 이건 말이 진짜 청부지 어. 부산 남편 살인 사건이에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참 나쁜 아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참 나쁜 년입니다. 이거 진짜. 심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천벌 받아야 돼요. 천벌. 이 남편은 완전히 자기 아내 최점순이 이 나쁜 년이 짜놓은 그 어떤 시나리오의 거미줄 속에 어떤 걸려가지고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여서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끝까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용서도 했고 예, 믿었고 예.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네. 아내하고 술 한잔 먹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나가지고. 기뻐서 갖고 술 한잔 먹고 나왔더니 여보 목욕하고 가자고 성관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날 엄청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것도 나오니까 포장마차 있으니까 여보 우리 기분 좋은데 한 잔 더 해. 거기서 먹이고 떡된 사람 산길로 슬슬 끌고 들어가고 죽인 이게 거 아니에요. 못된 년인 게 지금 자식이 애가 멀쩡해서 그러니까요. 어린애 있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요.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졸지에 그런 거지. 칭이지자 이게. 뭐 이거 엄마 이런 년은 잃어도 안 아깝고요. 아빠까지 없어졌으니. 애들이 구화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거기서 잔인한 게 그거잖아요. 그놈들은 죽이고 도망갔는데 그걸 주워서 확인 사살을 해. 자기 남편을. 세상에 철천지 원수가 줘도 그런 짓은 못해요. 애 아빠하고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가신 분도 가신 분인데 애기. 그리고 일찍도 만났잖아. 지는 공원으로 들어가서 예. 가고 작업반장이던 그 상사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야. 예. 정말 나쁜 년이야 이거. 지옥 갔을 거예요. 지옥 갈 겁니다 이거 지옥. 그래서 오늘은 부산 남편 어떻게 보면 청부살인이 아니라 그냥 남편 살인 사건. 그러네요. 악질적인 연애에 의한 남편 살인 사건. 최점순입니다. 이름이 본명이에요. 최점순이 살인 사건이라고 그래야겠죠. 272회로 좀 다뤄봤습니다. 남편분 어쨌든 좋은데 가셨겠죠 고인. 네, 나 이 사건 이 자료 찾고 하면서 화가 막 나더라고 이거. 말을 할 게 없어요 지금 열이 받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 이거. 뭐 말을 할 게 없어요 이게. 그 요즘에 막 이런 거 찾다 보니까 나와서 방송하고 뭐 이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찾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힘들어요 요즘에. 저도 그러니까 뭐.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좀 오네요. 네. 어쨌든 수사를 너무 팍팍팍 잘하셔가지고. 잘했어요. 그 기법은 그 당시 기법으로는 최고입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같으면 CCTV 동아내역 조회 뭐 기지국 수사 이렇게 해가지고 꽉 감축해서 몰고 갔겠지만 그때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주 머리 써가지고 말이야. 서경모 지금 잡아갖고 온다고 그러고. 근데 서경모 잡아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최점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철저히 했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서경모하고 어떤 관계라는 걸 완벽히 인지를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어 당신이 경모 지금 잡아가지고 오는 중이야. 뭘 개시켜서 한 거 다 아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그냥 고개 팍 숙였대요. 그러니까 압박 신문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거지 수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즈음에 수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예.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272화는 여기 2회입니다. 네. 2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